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은요, 이 대표의 측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표 측과 쌍방울과의 거미줄처럼 얽힌 실타래가 드러나고 있고, 쌍방울로부터 나온 돈이 이재명 의원을 위해 또는 이재명 의원 측근을 위해 쓰인 정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인연이 과연 내복 한 벌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목소리 들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유착 의혹이 쌍방울 그룹과 제기가 되자 나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도 했는데 이 쌍방울 그룹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계속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예요,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쌍방울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고요. 또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한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거나 또는 그 관련하여 연루되었다라고 그 의혹을 가지는 사람 내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사람 중에 지금 거의 4명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쌍방울이 있는데 실제로 이화영이라는 정치인은 지금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지만은 실제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의 역할을 했었고 또 그 평화부지사 역할을 하면서 모 대북 관련 그 단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협조가 쌍방울로부터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일련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이화영 그 과거의 평화부지사가 소위 그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1년 반 정도 쓰면서 1억 가까이 쓴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화영 현재 킨텍스 사장이 이재명 그 대표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김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검찰이 편파 수사하는 것 아니냐. 그래갖고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 검찰이 사실은 이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모든 것이 승자 독식이고 승자의 편에서 정의가 구현되고 이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이 사람들이 무혐의가 나왔으면 왜 무혐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도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우리 편 얘기는 맞고 상대편 얘기는 다 틀리다는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당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은 있지만 다시 이화영으로 돌아서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화영이란 사람이 왜 법인카드 1억 원씩 써야 되는 것이며 왜 이화영과 이재명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화영이란 사람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문제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조여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이 지난 당시에 대선 당시 그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기소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쌍방울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연관성이 의심받고 있는 이 쌍방울 그룹과도 이 교류협회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일까요? 박선중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신상 털기식, 먼지 털기식, 전방위적 수사 이러면서 이제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사안을. 사실 이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이제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나온 것은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제 원래 공식 선거 조직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연루가 돼서 지금 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사실 뭐 아태
경제협회든 뭐 쌍방울이 되었든 또는 이화영 뭐 킨텍스 사장이 되었든 본인들 각자의 영역에서 개인 비리가 있거나 혐의가 있다면 뭐 수사를 받는 거 뭐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전제로 해놓고 그것을 거의 확정 사실인 것처럼 해놓고 조여 들어가는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일 것이다라는 네, 의심이 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뭐 뗄 수 없는 관계가 나온 확실한 뭐 스모킹 건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수사를 밟아 나가는 것, 그거 너무나 합당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당연한 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검찰이 지금 정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뭔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서 이런 수사는 사실 증거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수사에서 본다면 사실상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 재차 영수회담을 제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면서도 이 회담을 제안하는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우선은 뭐 이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는 부적절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이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일단 여당의 대표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빨리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이라도 찍으면 그것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좀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온 아태 협의라는 단체는 이제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은 2019년, 2020년 어간에 이 단체가 외부로부터 한 30억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북 사업도 지금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는데 그 돈이 쌍방울의 전환사채를 통해서 지급됐을 수도 있지만 이 대북 사업 관련된 기부금에서 갔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 부분도 함께 지금 의심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요. 추석 연휴 직전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검찰의 수사 쟁점 위주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